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1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병술월 계사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계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계수가 되겠고요. 그 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 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일간이 같은 수라고 해서 똑같은 배합이라기보다는 양간과 음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간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오늘 한번 임수하고 계수의 차이를 한번 또 살펴보게 되는데, 결국은 제가 명리를 볼 때 명리를 감명할 때 가장 제가 중시하는 건 뭐예요? 가장 쉬운 것을 가장 잘 써먹는 사람들이 써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가장 쉬운 것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인데, 오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날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미월이 아니라 술월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술월이죠. 자,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음수인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아니면 이슬 같은 것 내지는 옹달샘 같은 개념이 바로 이 계수가 되겠고, 반대로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을 임수라고 보게 되는데, 임수의 특징 제가 뭐랬습니까? 그렇죠. 충문지성을 가지고 있다. 즉 휘몰아치고 쓰나미가 일고 큰 너울 파도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수 같은 경우는 작은 물입니다. 옹달샘 같은 개념이고요. 여러분들 컵에 담겨져 있는 물이라든가 정화수 같은 물 내지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작은 물과 같아요. 그래서 계수는 왕하더라도 그렇게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계수는 뭐가 핵심이다? 청징함이 핵심이다. 즉 맑고, 계수는 맑고 깨끗함을 아주 중시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늘님께 우리가 떠놓고 치성을 드린다고 하죠. 그런 물인데, 지저분한 물 가지고 우리가 탁한 물 가지고 치성을 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수의 생명은 청징함, 맑고 깨끗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항상 금으로서 생수함이 필요하다. 즉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계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월 자월이라 하더라도 계수 같은 경우는 신금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반면에 임수 같은 경우에는 왕하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필요한 그러한 사주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술월을 말씀드렸죠. 술월.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에 해당이 되면서 금이 좀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술월은 4개월이에요. 술월은 진술충미월과 함께 뭐 어떤 계절? 토왕한 계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월도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진월도 토가 왕한 계절, 축월도 토가 왕한 계절, 미월도 토가 왕한 계절인데, 진월 같은 경우에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월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월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미월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수는 술월이면, 술월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술월에 칠살이 왕에서 임수가 약할 것 같지만, 술월만 넘어가게 되면 뭐예요? 바로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술월의 임수라고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을 때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술월의 임수는 물의 양이 작은 양은 아니지만 그 많은 물을 술월이라고 하는 왕토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범람할 정도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의 신왕살왕한, 술월이면 신왕살왕한 그런 국세를 놓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술월의 임수는 간목으로서 뭐 해야 된다? 제토해야 된다. 즉 간목으로서 식신
제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술월의 임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오늘같이 임수가 아닌 음수인 계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이기 때문에 힘이 있게 되면 충분한 성질을 나타낸다고 했죠. 근데 계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화도 우루수와 같기 때문에 이슬 같은 개념, 작은 정화수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뭐 술월에 아무리 수가 술월에 관대라 하더라도 계수는 작은 물이죠. 임수는 능히 큰 물이기 때문에 왕토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계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계수는 작은 물은 아무리 수월에 수가 인간지라 하더라도 매몰될 수 있다, 내지는 탁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술월에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임수는 왕하기 때문에 능히 식신 제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술월의 작은 물이기 때문에 상관인 간목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 주는 것도 음수인 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필요하지만, 먼저 전제 조건으로서 뭐가 필요하냐, 금이 있어서 계수를 생수해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임수는 자체적으로 왕하기 때문에 간목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계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금의 생수를 받아야지만 뭐 할 수 있다, 간목을 활용할 수 있다. 군대에서 치면, 또 여자분들은 또 군대 얘기하면 이해를 좀 납득이 안 갔을 수 있겠지만, 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통솔력도 있고 좀 배포도 있고 사람이 남자답고 통솔력 이런 게 좀 강하면 부하 직원을 능히 다스릴 수가 있는데, 이 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중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약하고 그러면 큰 부대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꾸려 나가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임수가 능력이 있는 분대장, 내지는 계수가 약간 능력이 좀 부족한 분대장이라고 하면, 임수는 능히 도움이 없다 하더라도 간목을 내가 통솔해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면, 계수는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어야지만 간목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간목을 쓴다 하더라도 임수냐에 따라서 아니면 계수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계수라고 하는 것, 그냥 수라고 하는 것만 착안했을 때는 다 똑같아 보이는 수라 할 수 있지만,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로서 작은 물에 해당이 되고, 임수는 그래도 대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수월에 관대라 하더라도 임수는 좀 많은 양의 큰 강호수와 같다라고 하면, 계수는 아무리 왕해도 뭐예요? 작은 우루수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간목을 운용한다 하더라도 임수는 능히 혼자 감당할 수 있겠지만, 계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수원이 없다라고 하면 금방 간목에 의해서 수는 설기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에서 극파를 당하게 되면 오히려 계수는 말라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술월에 계수는 임수와는 다르게 먼저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금의 생수를 받은 연후에 간목을 보아 토를 제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사주의 배합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할 것 같지만 이거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상관 제살이 되는 거예요. 상관으로 제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한 관성을 갖다가 요거 간목으로서 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분들은 또 뭐예요? 상관, 견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상관 경관에서 나쁘다가 아니라 상관 경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간목이 없는 상태에서 토가 다시, 예를 들어서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 왕토는 반드시 계수를 매몰시키기 때문에 뭐예요? 상관으로서 관사를 갖다가, 관성을 갖다가 제해야 되죠. 이거를 상관 경관이 됐다고 나쁘게 볼 것이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관 경관하면 명리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위화백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 경관을 하게 되면 화가 100가지로 치밀러 오르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 정관이라고 하는 것, 특히 남편에 해당이 되는데, 상관으로서 관을 파하게 되면 남편 덕이 없고 옛날로 치면은 서방 잡아먹는 그런 여자가 되는다라고 이렇게 봐서, 특히나 옛날에 무속인들이라든가 옛날에 명리 공부했던 분들은 이렇게 여자가 상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뭐 상관 경관에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옛날 같으면 한 번 결혼하게 되면 무조건 남편이 뭐 잘났든 못났든 간에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뭐 싫으면 뭐 그냥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뭐 갈매기 기러기 부분지 갈매기 부분지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도 요즘 세상은 뭐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남편 잘 만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남편 잘못 만나면 잘 못 먹고 잘 못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가정주부 전업주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근데 요즘은 남자들도 여자가 나가서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시대가 그렇게 변해 있죠. 그래서 여자들도 뭐예요? 상관을 쓸 수 있는 여자들 나쁘지 않고요. 커리어 우먼으로서 내지는 당당한 여성으로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여자들도 저 상관이라고 하는 것 쓸 수밖에 없겠죠. 특히 여자가 신금일간인 경우에 상관이 임수를 써야 되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수월의 개수는 신금으로서 경금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수는 맑고 깨끗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경금보다는 신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개수의 근원이 마련된 연후에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하는 것은 굉장히 상관경과한 데서 나쁜 것이 아니라 괜찮은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게 되면 일간은 개수가 되겠고요. 그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죠. 격국은 여러분 저의 강의를 계속 들어보신 분들 알게요. 격국을 볼 때는 일단 일간과 월령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간은 개수로서 음에 해당이 되는 수 음수가 되겠고요. 술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 어떤 토, 양토예요, 음토예요. 그렇죠. 술토는 양토가 됩니다. 양토에는 술토가 양토고요. 그 다음에 진토가 양토고요. 천간으로 무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음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기토가 음토가 되는 것이고, 지지로 미토 내지는 축토가 음토가 되죠. 그래서 일간은 음이고 토가 양이니까 음대 양이니까 이건 정자를 붙여야 되겠죠. 정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술월의 개수 또한 약하지 않다라고 보지만 개수의 특징이 일간의 특징이 토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수 자체가 작은 물이기 때문에 토는 뭐 조금만 있어도 탁수가 되는 것은 금방 탁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월의 수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탁수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일단 일간 자체가 존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으로서 경금으로 수원을 마련해 준 연후에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기 경기도 수원시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근원인 것이죠. 작은 물은 큰 물은 바다는 뭐예요? 수원이라고 할 게 별로 없죠. 원체 큰 물이기 때문에 증발돼봤자 그 바닥이 드러나진 않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비만 조금 안 오게 되면 강바닥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옹달샘 같은 경우는 물이 유입되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리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수원, 물의 근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물의 근원은 금, 인성으로서 만들어 놓는 것,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토를 통제한다, 파에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좀 세게 보이지만 그냥 통제한다 내지는 억제한다, 이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토를 통제하고 억제할 때는 을목보다는 간목의 용도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목은 토를 억제하는 능력이 크지 않다, 심하면 없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간목이 있어야지만 토를 제할 수 있다. 그래서 상관경관으로 놓고 보시 마시고 뭘로 본다? 그냥 상관으로서 관성을 통제한다라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지 밑에는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개사 일주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녹마동향이라고 써요. 녹마동향이라고, 동량이 아니죠. 녹마동향 향이라고 해서, 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녹은 뭘 말하는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라고 하는 것은 마는 여기서 정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사화 안에 있는 무토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정제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사일주 농마동양 일지 밑에서 정제와 정관을 봤기 때문에 귀격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계사일주 말고 또 농마동양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모일주도 농마동양으로 봅니다. 오중에 있는 기토, 오중에 있는 정화가 임수 입장에서 두고 봤을 때는 정관정제에 해당이 돼 있죠. 그래서 이모일주라든가 계사일주가 국세만 좋게 되면 처덕도 있고 남편덕도 있는 또 재물덕도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그건 뭐예요? 무조건 계사일주, 이모일주가 첫 배우자덕이 있고 재물덕이 있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것은 뭐에 따라 다르다?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술월의 개수가 사화를 보게 되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거의 토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술월에 토가 많아서 개수가 탁해지게 되는데, 다시 무토 병화를 보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토를 생해서 관살을 생해주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수원, 근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화토가 건조해져 있는 그런 국소에서는 개수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신금 내지는 경금이 있어서 개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어떻다 중요하다. 경금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금은 술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 안에는 경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경금이 장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이 경금은 사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 술에도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성 자체가, 개수 입장에서 정인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행히 인성을 얻어서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놨고요. 더 괜찮은 점, 연지 자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개수가 자수를 봐서 뿌리도 둘 수가 있고 인성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분위기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역시나 또 이 병화의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병화도 술에 똑같이 통근할 수 있죠. 여기는 화의 고지이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는 것이고, 경금이 술에 통근할 수 있는 것은 금의 방합의 끝자리 술중 신금이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사화가 경금의 장생이긴 하지만 병화는 사화를 보게 되면 임관에 해당이 되죠. 녹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경금이 더 왕할까요? 병화가 더 왕할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병화가 더 왕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경금이 개수를 생해줘야 되는데 뿌리 있는 병화가 투출을 해서 이 경금을 갖다가 파극하게 되기 때문에 인성인 경금이 일간을 생하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재성이 있어서 좋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재성으로 인해서 인성을 파하게 되면 인성이 나를 생쥐어 주는 것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재성을 탐하느라고 인성을 파하게 되고, 재성을 탐하느라고 인성이 나를 생하는 것을 내가 막아버리는, 이거는 내가 막는 겁니다. 재를 탐하게 되면 뭐라 그랬죠? 이거를 탐, 재, 파인 내지는 탐재괴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성을 탐하느라고 인성을 파했다, 내지는 재성을 탐하느라고 인성이 이거 붕괴할 때 괴자잖아요. 인성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뭐가 있냐면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용재파인, 이거는 뭐예요? 재성을 취용해서 인성을 파했다라고 하는 거. 똑같이 얘도 인성이 파해지는 것이고 똑같이 얘도 인성이 파해지는 것인데, 이것은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파해서 좋은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탐재파인이라든가 탐재괴인은 인성을 파해서 안 좋은 경우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성이 파해져서 좋다 나쁘다,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성이 병이 된다. 만약에 이 사주가 조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중 병화만 있어도 나쁘지 않은데, 이것이 투출됨으로 인해서 경금을 파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곳은 그나마 경금은 파해서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까스로 하나 건진 건 뭐가 있어요? 연지에 있는 자수는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가끔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재성이 인성을 파할 때 일간 개수가 병화로 이렇게 수국화해서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어요. 제가 뭐랬죠? 일간은 뭐와 같다? 일간은 주인공 내진 주인공이면서 심판과 같다. 주인공, 심판 내지는 임금과 같아서 임금이 배고프다고 밥해 먹고 돈 없다고 가서 돈 벌고 그러지 않습니다. 임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7글자 신하들이 움직이면서 임금을 먹여 살리는 것인데, 얘가 없어진다고 해서 나한테 세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내가 얘를 갖다가 뚜둑을 패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고 나머지 글자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뭐예요? 처음에 들을 때 별거 아닌 소리 같아요. 뭐 일간이 주인공이고 일간은 심판이고 일간은 임금이에요. 그래 뭐 그렇다고 어쩌다고. 근데 결국은 이걸 간과해 버리면 일간이 재성을 극해서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가장 쉬운 것을 잘 이해하고 가장 쉬운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사주를 가장 쉽게 잘 보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시 중에서 제가 이 생시만큼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시, 자, 모기미시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해시 정도는 일단 뭐가 됐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술월에 토가 많다고 했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로수와 같다 그랬고 점화수와 같다 그랬기 때문에 매몰되거나 토가 많아서 매몰되거나 토가 많아서 탁수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중에 이렇게 간목이 무토가 투출하거나 기토가 하나만 써놔도 이해되시겠죠? 하나만 쓸게요. 무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무토는 어떤 토냐면 술월에 당량한 원령에 통근했고요. 사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오에도 뿌리를 두고 있죠. 그러면 이 무토는 굉장한 왕토고요. 무게 합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개수가 매몰될 버리. 아무리 자수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거는 매몰되고 금방 화토가 왕이 되면 개수는 금방 말라버리게 되겠죠. 신경이 예민할까요? 예민하지 않을까요? 무척 예민한 사주가 되겠고 기미시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해시는 왜 안 좋을까요? 당연히 개수가 해수에 뿌리를 두고 개수 투출해서 이 개수가 화를 갖다가 좀 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사에 상충되는 것은 어떻다? 피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축시 임술시도 마찬가지로 천간으로 무기토가 투출되진 않지만 지지로 화토가 많아지는 것은 이건 또한 어쩔 수 없이 좀 좋진 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경금, 임수, 개수, 자수, 금수가 4개, 나머지 화토가 4개, 비등비등 뭐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개수 세가면서 왕세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월에 병화 투출되어 있고요. 사수를 보게 되면 월등하게 이건 화토가 왕한 것이지 금수가 왕한 것이 아니다. 단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병화를 갖다가 좀 억제시켜서 금을 갖다가 억압하는 것을 조금만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이렇게 수를 생겨해 준 것을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화토가 왕해서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무자 대운의 무토를 본다든가 이렇게 무인 대운의 무토를 본다라고 하면 기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되면 매우 좀 어려운 그런 국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병화의 핵심이 있어요. 병화가 인에 통근하죠. 장생. 병화는 사는 녹이죠. 병화는 술에 통근도 할 수 있다. 병화가 핵심이 돼서 병화가 금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매우 좋지 않은데 이 간목은 토를 억제하는 그런 뭐 것을 보면 용도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화를 생하죠. 화를 생하기 때문에 역시나 금이 살아나야지만 개수가 살아나게 되는데 이거는 목이 있어서 화를 생해주는 것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면은 좀 발전할 것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정사시도 화운이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게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신시가 되면은 이때가 되면 병화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병화는 얘는 이렇게 좀 통제할 수 있지만 자 병화의 위력이 사에 통근했었는데 신을 보게 되면 사신합수가 되죠. 그러면 경금이 이렇게 뿌리를 둬서 경금도 세력을 크게 얻게 되는 반면 이 사화가 신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병화의 힘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병화의 힘이 약해지면서 수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요. 이거는 경신시, 신유시도 마찬가지고 신유시도 마찬가지고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뭐예요?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고 이거는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좋은 생시가 나타날 수 있다. 신유시
신유시라든가 경신시 같은 경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갑인, 을묘, 뭐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남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향배가 달라질 때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살펴보는 것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 생시를 정할 때는 이 아이가 남자 아이인지 여자 아이인지를 꼭 살피고 생시를 선택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